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압력을 가해 러시아 연방에 항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이 도널드 트럼프와 통화한 후 푸틴의 보좌관인 우샤코프의 말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곧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것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더 협조적으로 나오도록 실제로 압력을 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오늘 푸틴이 다시 도널드 트럼프에게 불평을 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평화적인 군수 공장과 민간 탄약 창고를 다시 공격하고 있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푸틴과 대화하기 전에 젤렌스키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대해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고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화요일과 수요일에 트럼프와 젤렌스키 모두 파리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도 두 사람이 직접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G7 정상들, 이 트럼프와 함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 협상 조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트럼프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간의 이 전화 통화가 유럽 지도자들과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단계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트럼프는 지금 다시 모스크바의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폭격한다고 다시 말하며 또다시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화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주제,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의 대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늘 그렇듯 여러분께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긴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가 80번째 생일을 맞이한 날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그리고 러시아의 대머리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과 통화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대화에 대해 알려진 정보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와 푸틴의 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젤렌스키는 오늘 미국의 지도자 도널드 트럼프와 실제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의 생일을 축하했다고 밝혔으며 대화 주제 중에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용문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끝내기 위한 그의 노력에 성공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에 대해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원의 모든 단계, 즉 제블린부터 패트리어트까지를 감사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와 평화 조기 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지도자에게 전장의 최근 상황과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에 대해 알렸습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와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만날 때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전날 일부 언론에서는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개인적인 만남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이미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우 이상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평화를 앞당길 수 있는 몇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이자면 불과 몇 주 전에 젤렌스키는 일부러 런던에서 유럽 3인방과 만났습니다. 마크롱, 스타머, 그리고 메르치입니다. 바로 유럽이 러시아 측과의 공동 협상 입장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이 주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대화 중에 대통령실장 키릴 부다노프와 그의 첫 번째 부국장 세르게이 키슬리차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젤렌스키와의 대화를 마치자마자 바로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러시아 연방 대통령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가 밝혔습니다. 우샤코프에 따르면 대화는 55분 동안 이어졌으며 우호적이고 솔직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푸틴은 트럼프의 80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 사이에 준비 중인 평화 조약에 관한 문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우샤코프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는 협상 결과가 오늘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독재자 푸틴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쓸 이유가 있나요? 또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해집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민간시설 공격으로 평화적 해결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정유공장, 탄약창고, 군사시설, 군인을 공격 중입니다. 러시아 영토에서요. 그리고 바로 오늘 밤에도 야로슬라블 지역에서 점령군 군대에 공급되는 연료 저장 탱크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샤코프는 우크라이나 측의 이런 공격이 전선에서 결코 전황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이런 공격이 결코 전장의 상황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린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왜인지 트럼프에게는 또다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 작은 배머리 난쟁이가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폭격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우샤코프에 따르면 푸틴은 트럼프에게 또다시 명백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젤렌스키가 만남을 원한다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 러시아인들이 도대체 언제쯤 푸틴이 겁쟁이이고 자기 바지에 오줌을 지릴 정도로 자기 벙커에서 나올 엄두도 못 내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까요? 이미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푸틴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고 그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이제 드디어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그만 바지에 오줌 싸. 뭐가 그렇게 무섭냐? 자, 이제 그만하고 할아버지, 당신의 벙커에서 나와서 만나자. 장소와 시간을 정해라. 중립지역에서 만나서 대화하자. 푸틴은 의미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이제 이 자식이 또 얼버무리면서. 아니 물론 의미는 있지. 하지만 젤렌스키가 모스크바로 오라고 하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젤렌스키의 공개 서한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리고 분명히 젤렌스키는 지금 파리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봐라, 내가 분명히 그에게 만남을 제안했다고 보여줄 거야. 이건 대머리 글상한 물건이야. 이건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떤 존재일 뿐이야. 그 존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직접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푸틴은 직접 만날 필요도 협상의 의미도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끝이야. 이건 분명하게 기록되었어. 그리고 우샤코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전화통화 중에 키이우와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에게 평화적 해결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샤코프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와의 대화 중에 푸틴은 젤렌스키가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홀로코스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거 흥미로운데 그게 암시였나요?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을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듯이 학살할 준비가 됐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요? 그건 무슨 암시였죠? 그리고 그 외에도 대화 중에 미국 대통령의 특별 사절인 스티븐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다시 그리고 또 한 번 대머리 얼간이인 블라디미르 푸틴과 협상을 위해 모스크바로 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두 사람은 키이우에는 끝내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을 또 보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 시간을 끌려 합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젤렌스키, 푸틴과 두 번의 전화 통화를 한 후에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6월 10월부터 17일까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유럽 인사들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의 조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이 외교를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우위에 있고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이번 달 초 런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유럽 지도자들이 만났을 때 평화 협상 문제를 논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제 이 모든 것을 도널드 트럼프와 조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평화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그 형식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그리고 유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사자 협상 형식이 될 것이라는 의미인데 왜냐하면 러시아인들은 분명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유럽을 구체적으로 누가 대표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로 트로이카, 즉 메르츠, 마크롱, 그리고 스타머가 될 것 같지만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이 이끌고 있지만 러시아인들은 유럽 전체를 대표해서 말할 한 사람을 지정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G7 국가들과 우크라이나가 새 평화 협상 이니셔티브에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과도기이며 푸틴은 이 과정을 또다시 지연하려 합니다. 그는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를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다시 저 바보들에게 헛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내가 협상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이야기할 거야. 하지만 젤렌스키가 나에게 직접 만나자고 하면 나는 당연히 겁을 먹고 아니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할 거야.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식의 대화였어. 그리고 분명히 지금 유럽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특히 도널드 트럼프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고 있어. 하지만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몰라. 분명히 트럼프는 여전히 이런 러시아 선전에 영향을 받고 있고 보시다시피 80세 노인은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또 다른 노인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거룩하고 무고한 러시아를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알겠죠? 그는 드론과 미사일이 다시 러시아 도시로 날아와 정유소를 공격하고 있다며 이게 도대체 뭐냐고 말하고 있어. 하지만 또다시 푸틴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해. 그런데 아무 일도 아니라면 왜 징징거리는 거야? 왜 징징거려? 왜 맨날 불평만 해? 이 러시아인들은 겉보기에는 무섭고 소리도 지르고 나는 정말 용감하고 무섭다고 하지만 막상 처음으로 한 대 맞으면 바로 징징대고 울고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해. 뭐야, 나를 때린 거야 뭐야? 진짜 역겨워. 여기서 말을 줄일게요.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좋아요. 이제 러시아인들이 몰려와서 세수도 한 사람들이 온갖 헛소리를 쓰기 시작할 거예요. 댓글을 꼭 확인하세요. 거기서 그 사람들을 보며 웃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비웃는 건 정말 신성한 일이죠.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새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나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몸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